자, 여러분, 오늘 암호화폐 시장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뭐가 박살이 났느냐? 숏들의 뚝배기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일단 오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있었죠. 1%가 아니라 0.75% 인상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선반영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발표가 나자마자 달러가 강력하게 오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오그라들면서 미국 증시 날아갑니다. 나스닥 보십시오. 4% 상승, S&P 500 2%, 다우존스 1% 각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소비와 생산 지표들은 다 누그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성장세는 최근 몇 개월간 강력했으며 미국은 경기 침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아직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올해 말까지의 금리 같은 경우는 3%에서 3.5%가 적절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덧붙이기를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는 다 벗어난 것일까? 아직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 내일 GDP 발표 후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GDP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미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GDP 수치가 그닥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GDP 발표가 나온 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고개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기분 좋은 상승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며 함정이 아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의 누뱅크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워렌 버핏이가 투자를 한 것으로 또 유명한 브라질의 누뱅크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 한 달 만에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락뱅크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법정 통화로 조만간에 비트코인 구매를 고객들에게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또 나왔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브롤터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인 샌드파이퍼가 암호화폐 거래소 샌드파이퍼와 함께 손을 잡고 프랜차이즈 7개 시점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제3자를 끼지 않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결제를 받게 되면 비트코인으로만 결제가 진행이 되게 되죠. 후에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자를 끼지 않고 비트코인 P2P 라이트닝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고요. 다음으로는 또 간만에 현물 ETF 관련된 의견인데 자산운용사인 발키리 측에서는 밝히기를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EC에 등록을 한 후에나 승인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간사한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손에 쥐고 마음껏 흔들 수 있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현물 ETF를 승인해 줄 것 같지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최근에 오직 비트코인만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SEC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는 아직까지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망할 놈의 SEC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어서는 바로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오늘 상승분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인컴샤크 분석가의 분석입니다. 최근에 이 자리에서 좀 주워 써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인컴샤크 분석가 내 말이 맞았지롱이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차트 분석을 올리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있을 즉 다음 달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전보다는 완화된 상태로 발표가 될 것이라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분석을 남겨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준의 발표 이후까지 지켜본 다음에서야 다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에드 NL 분석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후에 비트코인 다음 목표는 28,560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안착을 일단 해줘야 되겠죠. 주요 지지구간에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번 발표 후에 비트코인 반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같은 가격 구간대 28,500달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 속에서 마녀가 마치 영화 및 동화의 한 편처럼 등장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지금 좋냐? 내일 이거 초승달 뜰 거야. 초승달 뜨기 전에 가짜 상승이지롱. 조만간에 이제 크게 떡락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불운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자, 이 마녀의 예언, 이 마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토마토 뭔 헛소리야? 지금 암호화폐 분석 시간에 이런 미신을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그동안의 성적을 보시면은 마냥 무시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GDP 발표가 있기 때문에 봐야죠,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모든 장애물을 벗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분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있었던 고점, 이전 고점까지 24,000달러 구간까지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면은 그때는 이제 좀 제대로 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확신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여기 나오는 의견들 여러분들께서 차트 분석 및 의견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각자에 맞는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채널이죠. 다음으로 해서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선 이야기하기를 최근 있었던 이더리움 클래식 반등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5월 불트랩과 유사하다. 가짜 상승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떡락하지 않는 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면 떡락하게 될 수 있겠죠. 이어서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찬양론자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해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깠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기술 및 윤리성에 의문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야, 비탈릭 부테리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40% 완성됐다라고 하면서 3년에서 4년짜리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토콜이 앞으로 35개월 동안 완성되지도 않을 것이며 안정적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더리움의 기술적 신뢰성 및 보안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정말 마형 왜 이래. 같은 암호화폐끼리 도와야지. 이 마형이 왜 이렇게 이더리움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계속되는 시바이누 관련된 업데이트인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단 고래들이 계속해서 시바이누를 사 모으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 활동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이더리움 고래 김리 같은 경우는 지난 24시간 동안 3,860억 개의 시바이누를 매수를 했고, 이어서 블루 웨일 0159라는 또 다른 고래 역시 시바이누 1,470억 개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시무시한 고래들의 향연.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간다. 그러면 이더리움과 함께 시바이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해서 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암호화폐 및 웹3 핀테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BNB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얌전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2025년과 2030년도 각각 781달러, 1814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BNB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이 바이낸스의 CEO인 짜오 짱펑이가 전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과 이렇게 면담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튀르키예, 마치 튀김이 생각나는 나라 이름이 돼버린 터키인데 튀르키예의 대통령과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튀르키예의 재무장관과 짜오 짱펑이가 만나가지고 또 만나진 않았고 온라인으로다가 면담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뭐 앞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몇 가지가 있죠. 이 권도영 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악당이 돼버린 이 남자.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서 검찰이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도피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국내에 입국을 한다. 그러면은 그 즉시 통보가 되는 통보 조치. 그리고 또 다른 사기꾼인 신현성 씨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 조사가 과연 폼 잡고 끝날 것인가?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정의 구현은 일어날 수 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마음 아픈 소식.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경찰은 100억 원대 투자 손실을 낸 가상자산 채굴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300명이나 속았다고 합니다. 300명. 어떻게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돈을 줄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괜히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머리가 굉장히 좋고 주도 면밀하며, 이 300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인들한테 꼬임을 당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남보다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돈은 내가 투자를 한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관련 짤입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기 가방이라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배터리랑 이 채굴기를 같이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짓을 하지? 그냥 방에다 놔두면 안 되나? 자, 아무튼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도 좀 살려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